김종원 사무처장께 탄핵 관련해서 지금 장동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이제 재판 우리 김종원 사무처장님도 재판 오래 하셨죠? 예, 법원에서 많이 하셨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판권 침해도 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우리 처장님이 재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사실관계 우리가 이제 뭐 형사재판할 때 공소장 변경의 기준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중시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 비상계엄 발령 그다음에 이제 국회 뭐 총 들고 계엄군이 난입한 등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난입한 행위 이러한 그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서 심판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건 재판관들이 알아서 심리해서 결론을 내면 될 것이지 그게 지금 뭐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여기서 물어본다고 해서 우리 처장님이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그 허용되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예.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국가 비상 사태 때문에 지금 그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고 지금 일반 서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내란 사태가 지금 우두머리가 지금 아직 체포도 안 되고 있고 지금 대치 상황인데 지금 이런 헌법 질서가 지금 훼손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빨리 좀 종결이 되고 종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처장님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 사실관계 물어볼게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지금 몇 달 걸렸습니까? 결정 나올 때까지. 그때 90일 조금 더 걸린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원래 6개월간 정도 내에 하면 되지만 석 달 정도의 결론이 났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소요 기간은 90일 그렇죠. 이상 그 정도 걸렸습니다. 92일인지 저도 92일인가 기억하고 걸렸습니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은 얼마 걸렸습니까? 그건 60일 두 달, 그러니까 예, 60일 정도 예, 됐죠. 예. 그러한 어떤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절차를 빨리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낸 것은 국가가 지금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빨리 안정을 시키려는 그런 어떤 헌법재판소의 의도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처장님,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처장님. 그 법원에서 지금 적법하게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법사위원들 간에 이제 많은 논쟁이 있는데 법원에 지금 체포영장이 연간 발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건이나 좀 발부됩니까? 정확한 개수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지 않게 발부되고 있습니다. 많이 발부되고 예. 있고 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체포영장 청구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기각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저도 예전에 담당할 때 아주 예외적이지만 아주 예외적이지 예. 대부분 다 발부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구하면.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서부 법원에서 이제 그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지금 뭐 내란죄 수사권, 뭐 그다음에 서부지방법원의 그 관할권,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압수수색 관련된 조항들 언급하면서 지금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의 신청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법원에서 났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다투면 되지. 일단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거는 일이 흔합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법치주의 근본은 사법 절차 내에서 다투고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법령 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법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형사 사법 체계의 기반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란죄나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 다투면 될 일을
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모든 이제 다툼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오동훈 공수처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랑 만난 지도 한 20여 년 됐죠? 네. 예. 법원에 있을 때 굉장히 차분하게 재판도 진행 잘하시고 결론도 잘 내시고 뭐 작년 5월에 임명 받으셨나요? 5월 21일자로 네. 지금 굉장히 낯선 일을 하고 계시죠? 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예.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고 임무 수사를 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처음부터 강제 수사를 하려고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뭐 적법 절차를 지키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 어떤 결론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사안을 하면서 중대 네, 사안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통 3번 출석 안 하면 체포하는 것이 대부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지금 내란 피의자가 자진 출두했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안 했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예. 발부도 안 됐을 것이고 공수처는 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번에 진행을 한 것인데 일반적인 절차죠, 이런 것은. 네, 뭐 통상적으로 뭐 절차에 따랐고 지금 뭐 재판 관할도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법원에 이거 넣든지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만 잠깐만요. 네. 예.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피의자가 일부 절차적 논란을 이유로 고용성포에 대한 수사 등 사법 절차 전반에 불응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였던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명령해 주신 체포영장의 발부 그 집행에 대해서 이 지금 경호권을 통해서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